네,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난산 끝에 태무진 징기스칸이 태어났죠. 칭기스칸 아버지는 타타르 등 초원의 경쟁 세력들을 마구 무찌르고 가축을 빼앗는 등 용력을 떨치며 계속 살아가고, 승리는 곧 가축 획득이는 초원에서 재산 증식, 부자 되는 비결. 칭기스칸 아버지를 따르면 이기고 많은 가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시 칭기스칸 아버지가 이끄는 이 키아트 일파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흐르는데요. 그리하여 태무진이 성장하여 9살이 되었는데, 그 해에 칭기스칸 아버지는 아들을 결혼시키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해서 어머니 허엘룬이 원래 올코노트족 출신이잖아요. 그 올코노트 여자와 결혼시켜주기 위해서 아들하고 단둘이 말을 몰고 그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살아보니 올코노트 출신 부인이 좋구만. 이래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칭기스칸 아버지가 허엘론을 부인으로 삼는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뻔뻔스러운 마인드일 수 있죠. 근데 가다가 한 게르가 보여서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소, 이렇게 합니다. 초원에서는 여행객이 이렇게 찾아오면 물자상 가능하다면 반드시 잠자리, 먹을 것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 예의였습니다. 징기스칸 아버지와 태무진이 들어간 그 게르는 옹기라트라는 부족 사람의 게르였는데요. 당시 거기에 있던 옹기라트족의 데이세첸이라고 불리는 사람하고 만나게 됩니다. 데이세첸은 현자라는 뜻인데요. 데이세첸은 묻습니다. 댁들은 어디를 그리 가시는 길이오? 징기스칸 아버지, 제 아들 녀석을 올코노트족의 여자아이와 맺어주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소.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데이세첸이 옆에 있던 태무진을 쓱 봐요. 그러더니만 이 아이는 눈에는 불이, 뺨에는 빛이 있는 아이구려. 이러더니만 데이세첸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들, 실은 내가 어제 저녁 이런 꿈을 꾸었다오. 하얀색 송골매 한 마리가 하늘에서 태양을 거쳐 나의 손으로 내려오는 꿈을 꾼 것이오. 그대 키아트들이 오늘 이렇게 내게 올 것을 예언해 준 듯하오. 이러고는 갑자기 자신 집안 자랑을 합니다. 우리 옹기라트 사람들은 예로부터 미남 미녀가 많기로 유명하였소. 우린 다른 씨족 사람들처럼 힘으로 권력을 다투려 애쓰지 않는다오. 그러지 않고 고운 우리 옹기라트 여인을 칸과 같은 위대한 이의 아내로 보내어 그와 같은 자리에 앉히는 걸 목표로 해왔었소. 이보시오, 키아트 사람들, 나의 여식을 보러 가지 않으시겠소? 이러면서 갑자기 자신의 딸을 보여주러 칭기스칸 아버지와 태무진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그리곤 태무진보다 약간 나이 많아 보이는 한 소녀를 보여주죠. 칭기스칸 아버지는 그 소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소녀 역시도 태무진처럼 눈에는 불이, 뺨에는 빛이 있었다고 해요. 그 소녀의 이름은 보르테였습니다. 칭기스칸 아버지는 보는 순간 너무나 보르테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보르테와 태무진을 결혼시키자고 제안하죠. 근데 여기서 이 데이세츠는 본인이 판 다 깔아놓고 나서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세첸, 본래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 번의 요청 끝에 겨우 딸을 내주어야 주변인들의 존경을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번의 요청에 홀랑 결혼을 승낙해주면 주변으로부터 모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칭기스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왜 보여줬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데이세체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해야 할 운명이라면 좋소, 내 허락하겠소. 그러면 오늘부터 태무진 이 아이를 대릴 사위로 여기 놓고 가시면 되겠소이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하려면 우선 딸 쪽 집안에서 아들이 대릴 사위 기간을 보낸 이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징기스칸 아버지, 알겠소. 그리하리다. 다만 하나만 주의해 주시오. 데이세첸, 뭐요? 내 아들 태무지는 개를 몹시도 무서워하오. 내 아들이 개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오. 추 전 세계사를 뒤흔든 칭기스칸이 어릴 땐 개를 무서워하며 벌벌 떨었던 아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유독
이런 부탁을 하는 모습에서 거칠지만 징기스칸 아버지의 따뜻한 부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무진은 급작스럽게 결혼을 합니다. 의사결정이 아주 시원시원하죠. 칭기스칸 아버지도 나름 흡족한 마음으로 옹기라트 지역을 떠나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서 혼자 말을 타고 털레털레 자기 길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날이 져서 어둑어둑한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그 웬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잘 결혼시켜서 기분도 좋겠다. 때마침 출출했던 징기스칸 아버지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도 좀 같이 합시다 라고 합석을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도 그래요, 어서 오시오 하면서 맞아줍니다. 그런데 그들 근처에 가서 딱 자리에 앉아보니 바로 그 사람들은 칭기스칸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인 평생을 싸워온 타타르족 사람들이었던 거죠. 일전에 징기스칸 아버지가 해치우고 아들 이름으로 삼아주었던 상대 장수 태무진 우게도 타타르 사람이었잖아요. 당시 칭기스칸 아버지는 그 상대 해치우고 가축, 물자 엄청 털어왔었는데 바로 그들 일족인 타타르의 여러 사람들과 지금 혼자 단기로 같이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가까이에서 비로소 이제 서로를 확인한 타타르들과 징기스칸 아버지는 서로의 정체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할 말을 잃게 되죠. 근데 초원의 룰은 심지어 찾아온 상대가 평소에 안 좋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여행 중에 이렇게 찾아오면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냥 잘 해주는 게 불문율이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여행 중에 초원에서 정말 오랜만에 사람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도움 못 받으면 자기도 위험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 초원에 여행객 도와주는 룰을 안 지킨다는 건 거의 그들 사회에선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타타르 입장에서는 칭기스칸 아버지가 자신 부족을 수도 없이 무참히 참살하고 숱한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간 인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가 갈리는 대상이었죠. 물론 칭기스칸 아버지 입장에서도 과거 자신들의 칸이었던 사람을 무참히 배신해서 금나라에 팔아넘긴 타타르가 당연히 원수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여행객 불문율 때문에 바로 어쩌지는 못하고 서로 간에 원래 먹던 고기를 같이 뜯는 매우 어색한 시간이 지속됩니다. 근데 이때 타타르 쪽이 머리를 굴립니다. 볼일 보러 가는 척 쓱 나와서 일부 사람들이 긴급 작전 회의를 한 거죠. 그리고는 칭기스칸 아버지가 먹을 음식에 몰래 독을 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독을 타요. 바로 사망하진 않고 서서히 퍼져나가 나중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독을 탄 거죠. 칭기스칸 아버지도 상대가 이런 방법을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걸 칭기스칸 아버지가 먹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칭기스칸 아버지는 자신의 신체에 큰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걸 느낀 순간 독은 점점 몸에 퍼져나갔는데요. 그러나 칭기스칸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결국 3일 동안 필사적으로 버티며 이동한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오자마자 바로 쓰러지죠. 쓰러지자마자 곁에 누구 없는가? 내 곁으로 와 달라. 애절하게 외칩니다. 칭기스칸 아버지의 부하였던 멍리크라는 이가 달려오는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게 타타르라는 사실을 알리고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1. 바로 직전에 결혼시킨 옹기라트에 가 있는 태무진을 빨리 도로 데려올 것. 이거는 그 본인이 세상을 완전히 뜨기 전에 빨리 아들을 보고 유언을 남기겠다는 것이죠. 2. 그리고 멍리크에겐 자신의 부인이었던 허엘룬과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여기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이상한 요구인데 이게 사실 멍리크 조우라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 얘기는 보살펴달라는 거죠. 허엘룬과 결혼한다는 것은 허엘룬뿐만 아니라 허엘룬이 낳은 자식, 즉 자신의 자식들도 네가 좀 보살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원의 문화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문 원조 모돈차르, 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집단을 급습해서 가축과 거기 있던 임신해 있는 여인도 붙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 씨가 아닌 그 원래 임신했다가 낳은 아이도 키워주죠. 이게 이들 문화입니다. 다만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진 않지만 일단 멍리크는 이 두 가지 부탁 중에서 뭐는 들어주고 뭐는 안 들어줍니다. 일단 들어주는 것은 아들 태무진을 다시 데려온 겁니다. 옹기라트 데이세첸에게 찾아가서 태무진을 도로 본가로 데리고 와요. 데이세첸, 태무진 아버지가 태무진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데이세첸, 사정이 그러하니 알겠소. 하지만 만나고 나서는 반드시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와야 하오. 멍리크, 알겠소. 이리하여 갓 결혼한 태무진, 보르테 커플은 일단 헤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태무진이 다시 부인 보르테에게 돌아는 갑니다. 가는데 다만 굉장히 긴 세월이 걸리게 되죠. 기록에 보면 급하게 본가로 돌아온 태무진이 너무 안타깝게도 임종 전에 아버지하고 만나진 못합니다. 아버지는 멍리크에게 부탁만 하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아까 멍리크에게 한 두 번째 부탁이 있었잖아요. 내 처자식을 거두어 달라. 멍리크는 이 부탁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멍리크가 거둬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게 지금부터 벌어질 일을 상당히 상징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키아트의 징기스칸 아버지하고 이쪽 타이치우드의 아달칸하고 큰 불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이제 그들의 아들 때 여기로 넘어온 거죠. 기본적으로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은 카불칸의 후손, 안바가이 칸의 후손 이래서 서로 강력한 라이벌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경쟁이라는 게 결국 전 몽골 부족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품에 안느냐 이거잖아요. 머릿수가 곧 세력이니까. 칭기스칸 아버지의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사망. 그러자 경쟁자인 타이치우드는 이게 웬 떡이냐. 칭기스칸 아버지 키아트파를 따랐던 사람들을 자신들 쪽으로 우르르 빼내오려는 움직임을 바로 보이게 됩니다. 칭기스칸 아버지의 능력, 용맹이 워낙 뛰어났던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대단한 사람일수록 그 빈자리는 심리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아달칸의 아들 타르구타이 키릴톡 같은 경우는 욕심쟁이, 질투쟁이라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답게 키아트파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 대놓고 집중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멍리크가 칭기스칸 가족을 떠안지 않은 것도 그렇게 되면 떠안으면 멍리크가 키아트파랑 얽히게 된다는 건데 그리하면 바로 타이치우드의 경쟁적 타켓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한 거죠. 이래서 키아트는 급격하게 와해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록에는 이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일화가 남아있는데요. 타이치우드랑 키아트가 그래도 근본 뿌리는 보시다시피 같으니까 주요한 제삿날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곤 했어요. 해서 그 미망인 허엘룬과 태무진 등 아이들도 그 제사에 늘 하던 대로 참석하러 갔습니다. 근데 당시 제사를 주관하던 타이치우드 파가 놀랍게도 제사 지낸 음식을 허엘룬과 이 아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큰일이죠. 지금 우리도 예를 들면 종갓집에 길 막히는 거 엄청 오래 걸려서 가가지고 제사도 다 참석하고 했는데 제사 끝내고 제사밥을 우리 가족만 쏙 빼고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대무시입니다. 나중에 이걸 알게 된 어머니 허엘루는 너무나도 당연히 크게 당황하여 이 일을 따지러 갑니다. 이 타이치우드 쪽의 대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안바가이 칸의 부인들을 찾아가 따지게 됩니다. 이 안바가이 칸의 부인들이니까 이때 당시엔 나이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야말로 타이치우드파의 가장 큰 어르신 대모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허엘룬,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안바가이 칸의 부인들은 되려 역으로 화를 냅니다.
아니 이런 건방진 어린 것이 어딜 와서 건방지게 감히 따져대는 것이냐? 음식을 안 줬다고? 우리가 너에게 일일이 그런 것까지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라도 있단 말이냐? 니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먹었어야지. 자기가 챙기지 못해놓고 지금 그 잘못을 나한테 떠넘기는 것이냐? 이러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리들 와봐라! 이러면서. 그러자 타이치우드 주요 인물들이 그 데모와 따지러 온 허일룬 곁으로 몰려오죠. 타이치우드 순회급 인물이 쫙 허일룬을 둘러싸자 허일룬은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이 타이치우드의 데모는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하소연조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허일룬 저 어린 것이 지금 나한테 와서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혼내고 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더냐? 지금 저것 허일룬이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겠느냐? 우리 암바가이칸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저 어린애까지 와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아, 사람들아,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지금 이 데모의 발언이 굉장히 정략적으로 잘 계산된 발언이죠. 말씀드렸듯이 암바가이 칸은 너무나도 슬프게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았지 않습니까? 타이치우드 파에 있어서 이 암바가이 칸이란 이름은 그야말로 마음 찢어지는 가슴에 맺힌 한 중의 한이에요. 근데 이 암바가이 칸의 부인은 지금 그걸 잘 활용하는 거죠. 타이치우드 순애들을 쫙 불러놓고 지금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현재 사실상 키아트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허일룬이잖아요. 근데 그 키아트파의 대표가 우리 타이치우드의 가장 가슴 아픈 한을 들쑤시고 건드렸다, 능멸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집단의 가장 큰 어르신이 이렇게 맺히는 한을 토로하듯 하소연하는 거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급의 연기를 펼쳐 보이자 모인 타이치우드 순회와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게르 밖으로 뛰쳐나가서 제사를 위해 모인 모든 부족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타이치우드파, 이것들 보시오. 저 키아트의 허엘론이 암바가이 칸이 돌아가신 일로 우리 큰 어르신을 크게 무시하며 몹시도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고 있어. 사람들이여, 대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암바가이 칸의 그 슬픔과 우리 부족이 비극을 알면서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저게 어찌 우리 부족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짓인가? 물론 이렇게 하는 타이치우드 순회들의 연기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급은 되겠죠.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칭기스칸 아버지가 너무나 신뢰하여 마지막에 자신의 유언을 들려준 그 멍리크조차 더 이상 키아트랑 엮이고 싶지 않다. 이젠 타이치우드의 시대다. 타이치우드가 그렇게 싫어했던 칭기스칸 아버지의 파, 키아트하고 어울려 봐야 타이치우드에게 찍히기는 한다. 다만 키아트를 이탈해서 타이치우드로 옮겨가려면 뭔가 구실이 필요하죠. 노예한 암바가이 칸의 부인은 자신의 위치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말하자면 그 구실을 하나 만들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음식을 안 나누어 주었던 것도 우발적인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자 허엘룬이 이 데모에게 따지러 간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미끼를 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직 그러한 복잡하고 노회한 정략을 이해하기에는 허엘룬도 너무 젊었으니까. 이러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사를 위해 다 모여도 그 각 분파별로 이렇게 서로 뭉쳐서 게르를 펼치고 있는데, 유목민이니까 당연히 그 분파끼리 모여서 서로 여기저기 같이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무리를 지으며 다니는 게 이제 같은 집단이 되는 거죠. 이래서 키아트, 타이치우도 이렇게 서로 뭉쳐서 각자 모여가지고 합류했던 건데, 이 일 이후에
키아트 무리에 있던 이들이 게르를 걷어들이고 짐을 챙겨서 타이치 우드 쪽으로 대거 우르르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와르르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멍리크처럼 이미 그 멍리크 같이 신뢰받았던 인물조차도 키아트를 외면했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야말로 지금 이 일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죠. 그야말로. 근데 이 대거 이동이 발생하는 와중에 키아트파 일원 중에 차라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것들 보시게 제발 발걸음을 멈추어 주게 이렇게 다 떠나버리면 저 어린 모자들 허일룬과 태무진 등은 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제발 저 어린 모자들을 위해 그만 남아주게 이렇게 애달피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들은 차라카 노인을 외면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 타이치우드로 옮겨가죠.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해요. 깊었던 샘물이었지만 이미 말라버렸고 단단했던 돌 역시도 부서져 버렸소. 깊은 샘물, 단단한 돌, 즉 칭기스칸 아버지가 더 이상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없는데 어쩌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좀 시적으로 신사적으로 표현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개 중에는 좀 거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떠나는 사람들도 일말의 죄책감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미안함. 근데 그 미안함을 차라카 노인이란 사람이 지금 더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어린 모자를 버려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어떤 거친 이에게는 더 짜증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차라카 노인을 창으로 푹 찔러버립니다. 차라카 노인은 피를 토하고 쓰러지죠. 이 차라카는 바로 절명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태무진은 차라카 노인이 자신들을 위해 설득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차라카 노인이 누워있는 게르로 달려옵니다. 자신을 찾아온 태무진에게 엄청난 중상을 입은 차라카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무진, 너의 훌륭하신 부친이 모아온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가 버리는구나. 나는 그 떠나가는 이들을 열심히 만류했단다. 하지만 그렇게 만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 태무진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게르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차라카 노인은 사망을 합니다. 마지막 충신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거죠. 고작 9살 어린 태무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엄마 허엘룬은 울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허엘룬 역시 게르 밖으로 뛰쳐나가 자신의 남편이 이끌고 있던 키아트 일파의 상징 그 깃발을 부여잡고 큰 소리를 외치며 그 깃발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허엘룬, 이 깃발을 보시오. 나의 남편이 이 깃발을 휘날리며 거두었던 숱한 승리들을 잊으시었소. 이 깃발을 버리지 말아주시오. 죽은 남편은 이 깃발을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숱한 승리와 가축을 가져다 주지 않았소. 그러할진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다 떠나가 버릴 수가 있소. 부디 이 깃발을 버리지 말아주시오. 우린 다시 이 깃발을 드높이 휘두를 수가 있소. 믿어주시오. 이 허엘룬의 강렬한 절규에 일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머뭇거리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날 9살 태무진은 태어난 이래 가장 슬프게 가장 많이 울게 되죠. 하지만 이날의 눈물은 곧 칭기스칸의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